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돈의 말들입니다. 책이 아주 작아요. 분량은 얼마 되지가 않으니까 금방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작가는 김양은 씨인데요. 이름이 특이하죠. 김양. 자, 이분은 처음에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나이 30살, 30세에 처음에 글을 쓰게 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연애에 관한 것, 섹스에 관한 것. 그러니까 이제 연애, 섹스에 대한 칼럼니스트예요. 뭐 이런 글들은 크게 돈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 8년 동안 계속 지켜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8년 뒤에 38세가 되었습니다. 38세에 연봉이 기껏 해본들 연봉 얼마? 겨우 480만입니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큰 마음을 먹어요. 이제부터 돈을 벌자. 그래서 돈 공부를 하자. 돈 공부를 시작합니다. 38세 때예요. 그래서 이제 추구라고 책을 읽습니다. 재테크 관련 책을요. 그러면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2년 뒤에 바로 이 책을 포함해서 책을 2권을 쓰는 거예요. 이 책이 두 번째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은 한마디로 재테크에 관한 에세이, 재테크 에세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에세이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데 별도로 저는요, 인문 에세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삶에 아주 많은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재테크 에세이라 소재가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책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 글은, 책은 누구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요, 가만히 보시면 작가가 재테크 서적을 읽으면서 100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게 되면 왼쪽 페이지는 그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의 가장 대표적인 좋은 문장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면서 오른쪽 페이지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에세이 형식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권의 책 중에서 그래도 제가 이 책만큼은 읽어봐야 되겠다는 책을 한 6권, 7권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좋더라고요. 일단 이 책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 바로 돈 관리의 핵심입니다.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간단하죠. 첫 번째, 아끼거나, 두 번째는 소득을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재테크 책을 막 100권, 200권 읽어봤지만은 공통분모가 결국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더라. 아끼거나 아니면 소득을 늘리거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자, 이 둘 중에서 2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끼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파이를 키우려면요, 소득을 늘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요,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별도로 자, 머니 파이프라인을 확장하자. 이것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 사람들은 기껏 머니 파이프라인 하게 되면요, 적금 또는 주식 정도. 그 정도가 고작이잖아요. 그래갖고는 돈을 못 모으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적금, 주식 또는 이제 경매, 부동산, 코인 있죠. 암호화폐, 코인 또는 상가, 아파트, 분양권 등등등등등 아주 머니 파이프라인이 많습니다. 이렇게 늘려서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의 자금을 관리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소득을 늘릴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재테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세상이 너무 급변하죠. 10년 동안 바뀔 게 1년 만에 다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도 느끼더지만요, 특히 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도요, 이제 마인드가 싹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세상이 빠르게 흡변하니까 지금은 오프라인은 한물 같다. 한물 같다. 지금은 바로 온라인이죠. 온라인. 온라인이 대세입니다. 대세. 자, 옛날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되게 부동산 입지하게 되면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는데 요즘은요, 그게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확인하시겠지만은요. 자, 시내 코너에 1층의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런 점포마저도 빈 점포. 해서 결국 이제 세입자를 구하잖아요. 그런 공시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요, 입지가 자, 위치가 아니라 요즘은요, 한마디로 첫째도 모바일 입지, 둘째도 모바일 입지, 셋째도 모바일 입지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입지가 골목에 들어가서 아주 위치가 안 좋아도 요즘은 모바일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의 검색순위 1위라. 그러면 이제 배달앱이 발달이 되었죠. 얼마든지 위치가 나빠도 얼마든지 매출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합격하셔가지고 중개업을 하신다면 절대 오프라인 가게만 갖고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합격을 하신 다음에는 온라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블로그, 유튜브, 틱톡, 이것저것. 그래서 이런 쪽을 통해서 뭔가 머니팝을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는 드디어 연애 그리고 섹스 칼럼니스트에서 8년 만에 공부를 통해서 이제 재테크 작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숏폼이 있죠. 숏폼. 틱톡이라든지 짧은 영상 있잖아요. 숏폼. 숏폼에 대한 전문가로서 거듭나고 있거든요. 이제는 작가도 돈 공부를 해서 이제 떳떳하게 돈을 제대로 잘 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합격하셨다면 이 돈 공부, 재테크 공부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는데요. 오늘 교재는 요약집 먼저 본 다음에요. 문제집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약집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되죠? 요약집. 자, 요약집 보시면 54페이지네요. 54페이지. 자, 입지 공간 구조론에서 먼저 01번 지대론. 요 파트는 지난주에 남겨두었죠. 지금부터 지대론 전하겠는데요. 목차부터 보시면 01번 지대론이 나오고 한 장을 넘겼더니 57페이지 있죠. 목차 02번 도시 공간 구조론입니다. 자, 그러면 지대론과 공간 구조론 여기서 올해 시험은 무조건 출제는 된다고 보세요. 한 문제는 필히 나올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대론 하게 되면 자, 농경지 지대론이 크게 세 가지 나오는데요. 하면 농경지 지대론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요. 중요합니다. 목차부터 볼까요? 1번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2번 튀넨의 위치지대 또는 입지교차지대가 되고요. 3번 마르커스의 절대지대, 요거 암기시키더랬죠. 차입절, 차액지대, 입지교차지대, 절대지대, 차입절 세 가지입니다. 자, 요즘은요, 이 학자를 잘 바꿔서 뭐래요? 그래서 바뀐 학자 이름을 특히 조심하세요. 학자 혼동하시지 마시고요. 1번부터 봅니다.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먼저 동그라미 1번 지대 발생 원인은요. 자, 문장 밑줄입니다.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밑줄 하세요. 우등지와 열등지가 있으며 이 둘 사이에 생산력 차이, 다른 말로 비옥도 차이죠. 비옥도 차이만큼 지대가 발생합니다. 동그라미 3번 내려가죠. 자, 한계지 밑줄, 한계지. 리카르도는 한계지는 자, 끝에 굵은 문장을 밑줄하세요.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밑줄. 해서 한계지는 지대 발생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내려가요. 5번. 5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따라서 밑줄입니다. 지대는 불로소득, 잉여로 보고 있다 밑줄. 자, 결국 자, 잉여로 본다. 이거 기억나시죠? 자,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는데 고3이죠. 이잉 기억나시죠? 고3이죠. 이잉. 그러면 고전학파는 바로
삼분법이다. 생산 요소를 토지, 자본, 노동 세 가지를 모두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 하게 되면 지대를 잉여 해서 잉여를 보고 있다. 그래서 결국 리카르도는 고전학파니까 지대를 뭘로 본다? 생산비가 아니라 잉여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목차 2번 내려가죠. 튜넨의 입지 교차 지대는요.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요. 세 번째 줄 굵은 문장 밑줄 하세요.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 밑줄. 수송비 전략분이 지대가 된대요. 자, 절대 혼동하지 마세요. 수송비 전략분이지 생산비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수송비 전략분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내려가세요. 자, 지대는 공식이 있죠. 이것도 암기시켜 드렸죠. 아지매는 생수를 좋아한다. 아지매 생수 해서 자, 지대 이꼴 자, 생산물 가격은 다른 말로 매상고죠. 매상고에서 생수를 뺀 것이다. 생산비 빼고 수송비를 뺀 것이 지대가 됩니다. 3번 넘어가죠.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가 되겠는데요. 절대 지대는 2번만 집중하시면 돼요. 2번 보시면 밑줄 하세요.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 원인 밑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반드시 절대로 지대가 발생한대요. 두 번째 줄도 밑줄합니다. 최열등지, 다른 말로 한계지죠. 따라서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 발생 근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차입설 세 가지 특징들을 보았고요. 목차 2번 내려가죠. 현대적 지대로 해서 먼저 1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왔다면요 필히 득점하세요. 그러면 입찰지대는요 설명은 많지만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입찰지대만 나왔다면 이렇게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A 산입이 있어요. 다음에 B 산입이 있어요. 다음에 C 산입이 있다. 자, 이렇게 볼 때 가장 높은 지대를 연결하자. 가장 높은 것 연결입니다. 자, 얘가 바로 입찰 지대 곡선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입찰 지대 곡선은요 토지 이용 조치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죠. 그래서 최대 지불 금액입니다. 가장 높은 금액이니까 더 이상 높은 금액이 없잖아요.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초과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초과인이 0이 됩니다.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가 바로 입찰 지대 곡선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래프가 어떤 모양? 오하향이죠. 자, 특이한 점은 직선이 아니고요. 볼로 가잖아요. 어떻게 볼로 가다? 원점을 향해서 볼로 가다. 그래서 원점을 향해 볼록입니다. 자, 이 말은요. 거리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다면 도심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가파라지더라. 가파라진다는 것은 지가가 엄청 비싸다. 지가가 비싼 것을 말하고요. 외곽지로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하다. 완만한 것은요, 지가가 싸죠. 따라서 자, 이때 기울기는요, 도심과 외곽지가 달라지더라. 도심으로 갈수록 가파라진다, 급격해지고요. 외곽지로 갈수록 완만해진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바꾸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바뀐 문장 조심하시고요. 3번까지로 출제가 됐는데요. 3번 하게 되면, 자, 입찰 지대 곡선은 무엇을 설명한다? 직주 분리를 설명합니다. 직주 분리.
자, 직주 분리하게 되면 직장과 주거지를 멀리 두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중심지 가까이 있으면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빌딩이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직장은 도심지 여기서 근무하고요. 땅값 비싸니까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내 집은 어디에? 자, 외갓집 멀리 떨어진 곳. 여기 우리 집이 있더라. 자, 이렇게 하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됩니다. 직주 분리를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4번입니다. 기울기죠. 여기서 틀린 답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제가 분명히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수율이 좋아요, 토율이 좋아요. 그래서 수토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수토. 따라서 단위당 한 개 수송비를 자,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것이다.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것이다. 수토.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요, 수토라고 암기했지 바꿔서 토, 수 바꾸면 틀리면 잘 바꿔서 묻거든요. 바뀐다는 꼭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교재 봅니다. 교재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겠죠. 동그라미 3번 집중합니다. 3번 모두 밑줄 하세요. 입찰지대란 단위면적 토지대에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밑줄 하시고요. 자, 더 중요한 것 6번 중요합니다. 입찰지대 기울기는 자, 밑줄합니다. 단위당 한 개 수송비를 수토 나오죠. 수송비를 토지 이용자의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것이다. 수송비 나누기 토지 이용량이다. 수토 나왔네요. 이 문장 유의하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차 2번 마샬의 준지대가 나오고요. 자, 준지대의 마샬. 자, 준지대는요. 자, 지대가 토지에 임대를 하면 준자가 붙게 되면 토지가 아닌 거죠. 토지에 준해서 취급된대요. 따라서 1번 한 줄 밑줄 하세요. 준지대란 토지는 아닌데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와 같이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 밑줄. 따라서 기계나 설비 등에서 생기는 바로 초과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자, 더 중요한 건 4번이죠. 준지대는 토지 이외에 고정 생산요소에 교수된 소득인데 따라서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단기적으로 단기 동그라미 단기가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지대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며 장기적으로 소멸하고 없어진다. 항상 준지대는요 단기에만 발생이 되고 장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항상 자 준지대는 영구적으로 발생한다. 영구적 하면 장기잖아요. 틀린 말입니다. 영구적이 아니고 단기에만 발생이 됩니다. 3번 내려가죠. 파레토의 경제지대. 자, 그러면 1번 경제지대가 다른 말로 파레토지대예요. 따라서 경제지대 이꼴 파레토지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레토지대 경제지대가 되면 또 이런 그래프를 뚫자. 그래프.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시장 원리가 되고요. 이때 기준은요, 공급 곡선이 기준이다. 자, 공급 곡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전용 수입이 돼요. 자, 이때 전용 수입을 다른 말로 최소 공급자 가격이다. 그래서 최소 공급자 가격, 최소 공급 가격입니다. 자, 이것을 초과하는 위에 빗금진 부분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경제지대가 돼요. 즉, 파레토지대입니다. 경제지대. 자, 그림이 쉽잖아요. 따라서 경제지대하게 되면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이때 경제지대는요, 공급의 기울기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완만해집니다. 자, 완만해지면 공급이 탄력적이죠. 완만해지면 경제지대 위에 부분이 이렇게 작아지고 있잖아요. 작아지더라. 따라서 탄력적이면 경제지대가 작아집니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기울기 따라서 그 크기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요. 1번 전용 수입은 첫 줄 중간부터 밑줄 하세요.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 용도 그대로 사용되기 위한 최선의 보수 밑줄, 즉 공급자 최소 가격입니다. 다음에 2번 경제지대는요, 첫 줄 끝에부터 밑줄하세요. 전용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밑줄, 즉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 경제지대가 됩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요, 탄력성에 따라서 전용 수입과 지대가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두 번째 줄 붉은 문장을 밑줄하세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커지죠. 커지면서 전용 수입은 작아진다 까지를 보시고요. 다음에 4번 보시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인데요. 여기서 생산 요소는 토지와 자본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얘는요,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맨 끝에 줄이죠. 밑줄입니다. 우하향하는 지수곡선 밑줄, 우하향. 그러면 이것도 그림으로 보자, 그림. 자, 이 그래프 아실 거예요. 세로축은 지대가 되고요. 중심지, 거리가 됩니다. 쉬운 그림이죠. 바로 얘를 말해요. 우하향. 이 말은요, 중심지가, 지대가 땅과 비싸다. 임대료가 비싸고, 거리가 멀수록 지대가 점점 낮아진다. 얼마나 쉬운 겁니까? 이때, 지대는 돈으로 지불하니까, 다른 말로 자본이 되고요. 다음에, 거리는 중심지 토지로부터 거리기 때문에 토지라고 해석하라, 토지. 이때 토지와 자본의 관계도 똑같이 이렇게 우하향망이다, 우하향. 자, 우하향은 다른 말로 뭘 말하죠?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중심지는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자본을 많이 투입합니다. 땅은 약간밖에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많이 투입하면 다른 쪽은 적게 투입하더라. 반비례 관계. 또 거꾸로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외곽지는요, 땅값이 싸니까 자본을 적게 투입하고요. 땅을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으니까 무슨 모양? 우하향 모양이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결국 이 지점은 뭘 말하지? 도심으로 갈수록 땅값 비싸죠. 비싸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토지와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라고 불려요. 토지와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 이것을 똑같은 말로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대체성이 크다.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와 자본의 결합이 높아지고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커지는 거예요. 외곽지로 갈수록 정반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장이죠. 따라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57페이지입니다. 자, 2번 집중합니다. 첫 줄 밑줄 하세요. 도심지의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것은 토지와 자본의 결합이 높다. 높다 동그라미. 이 문장은요, 자꾸 바꿔서 뭐래요? 낮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중심지로 갈수록 토지와 자본의 결합이 높다. 문장 꼭 기억하시고. 한 줄 내려가서 토지와 자본의 결합이 높다는 것은 똑같은 말로 토지와 자본의 대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목차 2번 내려가죠. 도시 공간 구조로입니다. 공간 구조로는요, 앞에다가 별표 한 개 하시고, 역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암기시켜 드렸죠. 어떻게? 동선다. 동심은 이론. 다음 페이지, 선형 이론. 다기심 이론. 동선다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지금부터 학자는 바꿔서 보니까 학자도 분명히 기억하세요. 따라서 동심은 이론 하게 되면 1번 의에서 버제에서 밑줄, 버제에서가 되고요. 2번 내려가죠. 동심은 지대. 자, 동심은 이론만 나왔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림도 떠올리자. 이 그림. 5개 동심은 있죠. 자, 어떻게 암기했다? 중천저고통이죠. 중천저고통. 중천저고통이다. 그래서 동심만 나왔다면 바로 중천저고통 떠올리고 중심업무지구, 천이지대 또는 저미지대, 저급, 저소득층 주거지대, 고소득층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 중천저고통 써서 바로 떠올리시고요.
그래서 자, 1번 질문 봅니다. 1번. 자, 1번.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밑줄. 그리고 맨 끝에 문장 밑줄 아세요?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지는 기전을 보인다. 밑줄. 자, 보니까 중심지로 가까이 가게 되면 범죄도 많고 빈곤도 많잖아요. 멀어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진다. 그래서 이 문장도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다음에 2번도 밑줄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 밑줄.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자, 2번에서 저소득층, 얘를 말하죠. 저소득층. 세 번째. 얘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얘는 적급주택, 다음은 고급주택이죠. 당연히 고급주택보다 적급주택이 중심지에 가까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적급주택,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순서 나와 있죠. 중천, 저고통 이렇게 암기가 됐을 겁니다. 다음에 목차 2번 선행이론 넘어갑니다. 1번 어휘에서 학자 밑줄 하세요. 호이트 밑줄, 호이트. 호이트는요. 도시 성장은 두 번째 줄 교통망을 따라서 밑줄, 교통축을 따라서 성장해 나갑니다. 2번 내용 내려가세요. 내용 보게 되면 자, 내용 보시면요. 주로 고급주택 설명하죠. 고급주택. 그러니까 이런 그림 있잖아요. 고급주택. 자, 중심지가 있다면 교통축을 따라서 멀리 뻗어나갑니다. 교통축에서 멀리 뻗어나가는 것이 바로 얘가 바로 고급주택이 되고요. 고급주택의 인근에 중급주택이 있죠. 인근에 중급주택이 있고요. 정반대편에 저급주택이 있다. 마치 부채꼴 모양이죠. 그래서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교통축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해 나간대요. 따라서 3번 보게 되면 고급주택을 주로 설명하니까 첫 줄 중간에 보시면요. 고소득층의 고급주택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에 3번. 자, 다핵심 이론은요. 어휘 보시면 학자 2명 밑줄입니다. 해리스와 울만 밑줄. 해리스와 울만이 이 이론을 발달시켰는데요. 따라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요. 도시는 복수의 핵심 밑줄. 핵이 여러 개래요. 다핵심 이론입니다. 목차 2번. 다핵의 발생 요인을 보게 되면요. 목차가 1번부터 4번까지인데 2번과 3번 제목을 모두 밑줄 하세요. 2번, 3번 집중합니다. 2번. 유사 업종이 서로 한 곳에 모여서 있자는 집중 경향성 때문에 모이더라. 예를 들면요. 자, 용산에 가니까 어떤 게 다 모였습니까? 전자상가죠. 이런 것들이 바로 2번을 가리킵니다. 3번도 밑줄입니다. 서로 다른 이질 활동 간에는 이질적인 비양리성, 서로 분산 지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개 핵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아래 보니까 문제로 확인하기. 자, 문제가 나오는데 다음에 올바른 것은 맨 밑에 보시면 정답이 4개만 따라나요. 4개. 이제 설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 번 더 풀어서 확인합니다. 자, 질문 1번부터 볼까요? 자, 리카르도는 차액지대죠.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한 토지 희소성과 수학 체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전제가 맞아요. O가 되고요. 자, 마샬 하게 되면 뭐지? 준지대. 자, 일시적으로 토지 성격을 갖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된 대가를 준지대로 정의하였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3번요. 3번은요. 기초문장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튀내는 자,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차이를 절대지대로 봤다. 우등지와 열등지의 차이는요. 절대지대가 아니고 차액지대죠. 차액지대. 그래서 절대지대 틀렸고 차액지대 말하고 학자도 틀렸죠. 차액지대는요. 튀내내고 리카르도. 그래서 튀낸도 틀렸고 리카르도로 고친다.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X. 4번입니다. 절대지대에 따르자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대에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 틀렸습니다. 다음에 5번. 동심원 이론에 따르자면 버제스죠.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은 적어진다는 거 많아지겠죠. 많아진다. 틀렸습니다. 6번 질문요. 선형 이론에 의하자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주로 도로, 간선도로 인근에 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도로 인근에 있다 바로 요 그림 맞잖아요. 따라서 옳은 지문이고 O가 됩니다. 7번 다핵 실현의 핵심 요소에는 자 도시 성장에 맞춰서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은요. 1번, 2번, 6번, 7번. 그래서 정답 4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예학적 정리를 마치겠고요. 지금부터 문제 봅니다. 문제집 보겠습니다. 자, 문제집은요.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자,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체크하죠. 어떻게 대표 문제를 동그라미 칠 겁니다. 물론 제가 풀어드리는 것은 문제 더 많이 풀어주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9월, 10월 이후에 다시 문제를 복습할 때는 답을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일단 대표 문제 동그라미 친 것만 복습해도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을 반으로 확 줄일 수 있거든요. 문제는 제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나 복습할 때는 반드시 동그라미 친 것만 복습해도 효과는 좋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대표 문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2장 넘어가요. 86페이지 5번 동그라미 다음에 7번 한 장 넘어갑니다. 9번 동그라미 한 장 넘어가요. 11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14번 15번 여기까지 대표 문제를 시켜드렸고요. 다음에 부동산 정책 넘어가죠. 정책은요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지금부터 좋은 문제 대표 문제 시작합니다. 자, 총 정책은요 54문제인데 대표 문제는 제가 18문제로 동그라미 이렇게 확 줄여드릴게요. 이런 걸 예를 반복해서 보는 게 훨씬 더 도움될 겁니다. 자, 이제 대표 문제 체크합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109페이지 4번 동그라미 한 장 넘겨서 7번 8번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 봅니다. 토지정책이죠. 1번 동그라미 자, 2장 넘어가요. 2장 넘어가니까 118페이지 6번, 7번, 8번 모두 동그라미 2장 넘어갑니다. 122페이지 12번 동그라미 13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요. 주택정책입니다. 자, 한 장 넘겨서 126페이지 봅니다. 126페이지 3번 동그라미 5번 다음 페이지 8번 다음 페이지 12번 다음 페이지 15번 다음 페이지 17번 다음 페이지 조세정책이죠. 136페이지입니다. 1번, 2번, 3번 모두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 자, 동그라미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대표 문제 체크했고요. 일단 제가 푸는 거는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83페이지죠. 지대로 봅니다. 자, 한 장 넘겨서 3번 풀어드릴게요. 3번 보게 되면 지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85페이지요. 3번 틀린 것은 자, 리카르도는 차액지대죠. 따라서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학 체감 법칙을 전제로 지대 발생 원인을 보고 있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다음에 2번 위치 지대는요. 튀냄, 다른 말로 입지 교차 지대를 말하죠. 자, 위치 지대에 따르자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아지겠네. 그래서 제가 거리가 나왔으니까 바로 수송비를 강조하죠. 수송비 절약 걸립니다.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아지니까 지대가 낮아지겠죠. 하락한다. 맞습니다. 3번 차익지대는 학자가 리카르도죠. 리카르도는 고전학파니까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고 잉여이다. 나왔죠. 그래서 고전학파는 고3이죠. 잉, 지대를 뭘로 보고 있다? 잉여로 보고 있다. 맞습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4번요. 마찰병에 의하자면 자, 마찰병은요. 지문이 한두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마찰비용. 자, 마찰비용 학자가 헤이거입니다.
자, 헤이거. 헤이거의 마찰비용하게 되면 얘는요, 이꼴 지대 플러스 교통비가 돼요. 자, 결국 헤이거의 마찰비용은요, 지대와 교통비를 합한 것이 마찰비용입니다. 마찰비용. 다시 말하면요, 자, 요 관계는 잘 아시겠죠? 요 관계는. 요 관계를 보게 되면요, 도심지 가까이 있으면 교통비는 적게 들어가지. 교통비가 적은 만큼 지대가 비싸잖아요. 다음에 외곽지 멀리 있으면요, 교통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 교통비가 많잖아요. 교통비가 많은 만큼 지대가 싸다. 지대가 싸다. 따라서 지대와 교통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합한 것이 바로 마찰비용이다. 그래서 도시지가는요, 마찰비용 영향을 받고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4번 보게 되면 마찰비용에 따르자면 교통이 좋을수록 공간 마찰은 적어집니다. 맞습니다. 이때 토지용자는 마찰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다음에 5번 지문. 5번 지문은요, 기출문장이에요. 독점지대는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률로 본다. 아니죠.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독점지대가 아니고 절대지대. 절대지대죠. 따라서 자, 일단 독점지대 들었습니다. 절대지대. 절대지대는요, 차액지대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기에 대한 지대 발생을 설명하고 있죠. 뒤에 문장은 맞아요. 자, 단어가 들었습니다. 독점지대가 아니고 절대지대. 틀린 답 5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5번 동남에 되어 있죠. 5번 문제.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 찾아볼까요? 박스 봅니다. 자, 특히 이런 박스 문제 보시면서 우리가 지대론 또는 도시 성장 구조론, 그러니까 차입절이나 동선단화 이런 식으로 박스, 지금 박스 하면서 이렇게 옳은 거 골라라. 박스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기억번. 마르크스는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한 토지 희소성과 수학 체감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오,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토지의 희소성이나 수학 체감은 바로 차액지대죠. 차액지대는 학자가 누굽니까? 리카르도. 따라서 마르크스가 틀렸고 리카르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차이를 보았다. 이때 질적 차이가 다른 말로 비옥도 차이를 말해요. 5등지와 1등지의 비옥도 차이가 질적 차이죠. 이 차이만큼 지도를 본 것은 역시 차액지대. 학자가 리카르도입니다. 틀렸죠? X. 니은번. 자, 파레토는 경제지대죠. 요거. 파레토 지대. 경제지대. 자, 그렇다면 파레토는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생기를 갖는 생산 요소의 규석이 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봤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준지대는 누굽니까? 파레토가 아니고 마샬의 준지대죠. 학자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준지대는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자, 준지는 단기에 발생한다. 문장은 맞죠. 학자가 들었습니다. 파레토 틀렸고 마샬의 준지대입니다. X. 디귿번. 알론소는 뭡니까? 예죠. 입찰지대 알론소에서 예를 말합니다. 이 그래프 떠올리시고, 알론소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능력 수준의 지로선을 입찰지대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우리 여러분, T는 하게 되면 위치지대 또는 입지교차지대죠.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농작물의 재배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수송비 전략본, 수송비 차이가 지대를 가져온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요, 디귿번과 리얼번이죠. 디귿번, 리얼번에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6번. 다음은 경제지대, 파레토지대와 전용수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바로 그래프 돌립니다. 이 그래프 돌리면서 공급곡선 기준으로 위에 빗검침계 경제지대, 아래쪽이 전용수입이다. 따라서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 경제지대가 됩니다. 이 그림 돌리고 문제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전용수입이란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용도에서 지급돼야 할 최선의 지급이다. 다른 말로 최소 공급 자격이 맞는 말이죠. O입니다. 2번 경제지대란 실제로 그건 총수입과 전수입의 차익이다. 자, 총수입 전체 네모에서 전수입을 뺀 것이 차익이 바로 경제지대 맞습니다. O입니다. 3번요. 경제지대와 전수입의 크기는 공급 곡선의 탄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맞잖아요. 기울기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역시 맞는 말이고. 다음에 4번.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볼까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 수직입니다. 자, 공급이 수직이면요. 100% 전부가 뭐가 되지? 경제지대가 되고요. 전용 수입은 0, 제로입니다. 이걸 예를 묻잖아요.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 수직이면 총수입 전부가 경제지대이고 얘가 바로 잉여. 일종의 불로소득이죠. 공급자 잉여가 된다. 맞습니다. 5번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자, 이렇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라질수록 자, 위기 커지잖아요. 경제지대가 커지게 되고 전용수입은 작아집니다. 따라서 경제지대가 커지고 틀렸죠. 전용수입은 작아집니다. 틀린다. 5번입니다. 7번 동감이 됐습니다. 대표 문제 풀어봅니다. 이런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차액지대는 학자가 누구죠? 리카르도. 차액지대는요. 우등지와 열등지 차이를 말하죠. 따라서 자, 토지의 위치를 등한시하죠. 위치를 중시드립니다. 위치를 경시합니다. 위치를 경시하고 비옥도를 중시합니다. 비옥도를 중시하죠.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X. 자, 2번 준지대는 학자가 누구예요? 마샬. 마샬의 준지대는 토지 사용에 있어서 지대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틀렸습니다. 준지는 반드시 뭐지? 단기죠. 그래서 단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 틀렸습니다. 3번 절대지대는 누굽니까? 마르크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서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부터로 발생한다. 맞는 말이죠. 소유자가 요구하는 만큼 절대지대가 발생하죠. 정답 3번 옳은 지문입니다. 4번요. 자, 경제지대는 얘는 기술문장으로 기억납니다.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에 전용되지 않고 현 정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되는 최선의 지급액이다. 자, 최선의 지급액, 예를 말하죠. 자, 최선의 지급액, 최소 공급하기엔 바로 경제지대이고 전용수입이죠. 그래서 경제지대가 아니고 전용수입의 설명입니다. 틀렸습니다. X. 5번, 입찰지대는 한순간 요것도 올리고, 입찰지대. 가장 높은 지대를 연결했잖아요. 요것도 올리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볼까요? 입찰지대는 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창출된 지대이다. 이건 뭐 문장이 전혀 맞지 않아요. 문장 전체가 밑으로 쫙 엉터리입니다. 예. 선 꺼버리죠. 입찰지대는요. 얘만 들어가면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금액. 얘가 나와요. 얘가 빠졌잖아요. 또는 초과니 0이 되는 수요지를 말한다 해서 이런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얘가 전혀 없습니다. 문장 전체가 틀렸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 옳은 것은 정답 3번.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자, 8번 볼까요? 알론소의 입찰지대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나왔죠? 또 이것도 올리자. 입찰지대. 그래서 자, 이 그래프 돌리시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입찰지대. 자, 틀린 것은 1번. 튀는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해서 확장시켰다. 맞습니다. 2번. 지대는 두 번째 줄 토지 이용자에게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맞죠? 최대 지불액 맞습니다. 이때 초과는 0이 된다. 0도 맞죠? 그러면 정상에만 존재하는 수는 지대 맞는 말입니다. 5입니다. 3번요.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토지 이용량을 한개 수입에 나눈 값이다. 바뀌었죠? 문장 바뀌었죠? 자, 바뀐 지문이죠. 한개 수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앞뒤가 바뀌었다. 정답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요. 단위 면적당 한개 수송비가
큰 업종은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심에 가까이 있게 한다. 맞는 말이고요. 5번요. 교통망이 확장될수록 입찰 지속성 기비는 완만해진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교통이 좋아지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교통이 발달되는 만큼 외곽지가 좋아지겠네. 그러면 외곽지 땅값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외곽지가 좋아지면 상대로 도심지가 가라앉더라.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완만해집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계지의 거리는 도시부터 더욱더 멀어지겠다. 맞는 말이죠? 자, 틀린 답 3번 틀렸고요. 문제 9번.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 집가의 관계를 설명했다. 틀린 것은 생산의 대체성하게 되면요. 나왔네.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지는요. 자본을 많이 투입하고 토지는 적게 사용하고요. 외곽지는요. 자본은 적게 투입하고 토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도심지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토지와 자본의 결합비는 높아지게 되고 토지와 자본의 대성이 크다. 이런 문제를 묻는 겁니다. 자, 틀린 건 묻죠. 1번 토지와 자본의 결합비율은 도심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외곽할수록 낮아진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2번 토지와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다는 것은 토지와 자본의 대성이 크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3번 도심지에 입지하는 활동들은 대체로 토지와 자본의 대성이 큰 것들이다. 맞는 말이죠. 다음에 4번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가가 낮아지므로 토지 사용은 증가하죠. 토지 사용은 증가하고 자본 사용은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바뀌었네요. 외곽지로 갈수록 지가가 낮기 때문에 토지 사용은 많아지고 증가하고 자본은 적게 투입해서 자본 사용은 감소합니다. 틀린 질문 4번입니다. 자, 10번은요. 계산 문제인데 사실 계산 문제는요. 아짐의 생수들을 봤죠. 아짐의 생수. 그러니까 이제 공식 볼까요? 공식. 자, 아짐의 생수하게 되면 이렇게 나왔죠. 아짐의 생수. 따라서 지대는요. 총 예상구에서 생산비와 수익 뺀 것이 바로 지대가 되는데요. 요거 묻는 계산 문제. 자, 요 계산 문제는요. 우리 시험은 그동안에 아주 과거에 비슷한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해서 비중은 많이 떨어지는데 일단은 연습을 합니다. 문제 10번. 다음은 딸기, 포도, 쌀, 세 가지 농산품의 2,000제곱미터당 연간 생산물의 가격, 생산비, 교통비를 나타낸 표이다. 자, 산출물의 생산지와 소비된 도시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 30킬로. 거리가 30킬로예요. 30킬로. 지점에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은 이윤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그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생산물. 그러니까 아래 표를 보시면서요. 자, 딸기와 포도와 쌀을 각각 모두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가로목 보게 되면요. 시장 가격, 얘가 바로 매상고죠. 매상고. 가격이 나왔죠. 다음에 두 번째가 생산비. 세 번째가 교통비. 키로 1kg당.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보고요.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차례대로. 그래서 딸기, 포도, 쌀이죠. 딸기, 포도, 쌀이다. 자, 딸기부터 보세요. 자, 가격 얼마? 매상고 500. 생산비 얼마? 300이죠. 빼기 300. 자, 수송비는요, 수송비가 키로당 12. 자, 12원인데, 이때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30킬로. 나왔잖아요, 30킬로. 그러니까 곱하기 30하면 돼요. 그러면 500, 300, 360. 그래서 마이너스 160. 적자네요. 아웃입니다.
다음에 포도. 포도는요, 매상고 얼마? 300. 생산비 얼마? 200이죠. 다음에 수송비는요, 키로당 4원이 되고, 몇 킬로? 30kg. 그러면 이제 300에서 200 빼고 12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네요. 적자죠? 아웃입니다. 그 다음에 쌀은요, 매상고 200입니다. 생산비가 100이죠. 100 빼고. 수송비 빼자. 수송비는요, 3원이죠. 3원이 몇 킬로? 30kg. 그러면 190이잖아요. 200에서 190 빼니까, 맞죠? 10원 남네요. 플러스죠. 얘가 바로 이윤이 발생하네. 따라서 이윤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다? 쌀. 쌀만. 정답 2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번. 자, 대표 문제죠. 버젯에 동심을 내려서 이론으로 옳은 것은, 동심하는 순간 예를 떠올려. 중천저고통 떠올리시고요. 자, 그러면 기억번. 시카고시를 모델로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 관점에서 접근했다. 맞죠? O입니다. O. 니은번. 버젯의 동심은 이론을 농어 부분에 응용하여 TNN의 고립국이론이 형성되었다. 이 문장은요,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문장이에요. 자, TNN의 고립국 이론이 버젯의 동심 이론을 터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앞뒤가 바뀐 문장입니다. X. 디귿번. 도시 공간 형성 과정을 침입과 경쟁, 천위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침입, 경쟁, 천위하게 되면요, 바로 중천저고통의 변화 과정을 가리킵니다.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리얼번. 도시 내부는 도심으로부터 중천저고통이죠. 중천 맞죠? 다음에 얘가 바뀌었네요. 저고통인데 세 번째, 네 번째가 바뀌었죠. 고급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가 바뀌었습니다. 중천 저고통 순서니까 세 번째, 네 번째가 바뀌었네요. X. 미음번.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진다. 아니죠.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범죄도 많아지고 빈곤도 많아지고 질병도 많아지겠네요. 따라서 적어진다 아니고 많아지더라. 틀렸습니다. 자, 옳은 것은요, 기역번과 디귿번이죠. 기역번, 디귿번, 정답 2번. 정답 2번. 12번. 자, 12번 보시면 호이트의 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돼요. 옳은 것. 자, 선율은요, 요거죠.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자, 도로가 뻗어나갈 만큼 성장한다. 이거 바로 고급주택입니다. 그 옆에 뭐가 있죠? 중급주택. 자, 요 그림 돌리시고요. 따라서 고급주택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번. 미국의 도시경제학자 호이트가 주장했다. 학자 맞죠? O입니다. 자, 니은번요.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의 핵이 성장하면서 전체 도시가 이루어진다. 이는요, 몇 개의 분리된 중심 핵이니까 핵이 여러 개 되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요, 바로 다핵심. 다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선형과 거리가 멀죠. 그래서 다핵심이다. 틀렸습니다. 디귿번. 도시 공간은 중심 업무지로부터 도매, 경공업, 저급, 중급, 고급 주택지구 등이 교통 노선에 따라서 쐐기형으로, 이때 쐐기형은 바로 부채꼴 말이에요. 쐐기형, 부채꼴. 부채꼴형으로 배치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리얼번요. 선형이로는 다핵도시다. 아니죠. 요 그림만 보더라도 핵은요, 중심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단핵이로. 그래서 다핵 틀렸고요. 단핵이로입니다. X. 다음에 미음번. 도시가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존재하는 걸 전제한다. 이때 장애물은 여러 이제 산도 있고 하천도 있고를 말합니다. 산과 하천이 장애물이 존재하는 걸 전제로 한다. 맞습니다. 공간 마찰이 많은 방향 아니죠. 적은 기종. 교통이 발달되면 적은 거잖아요. 공간 마찰이 적은 방향으로, 즉 최대 마찰이 아니고 최소 마찰 방향으로 교통망이 확대가 되면서 고급주택이 입지합니다. 틀렸죠? X. 자, 옳은 것은요, 기역번과 디귿번이죠. 기역번과 디귿번. 정답 2번. 정답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14번, 15번 대표 문제 보고 쉬겠습니다. 14번.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공간 구조를 하면 뭡니까? 바로 동선다. 동심은 선형, 다이심. 동선다를 묻습니다. 1번요. 1번. 도시 공간 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교통의 발달뿐만 아니라 소득 증가도 관계된다. 둘 다 관계된다. 맞죠? 옵니다. 2번. 동심만 나타내면 뭐죠? 중천, 저고, 통돌이죠. 5개 순서. 중천, 저고, 통. 따라서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계가 많은 도심지와 도시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입지한다. 맞잖아요. 그래서 적급주택일수록 중심지 가까이 선호하더라. 맞습니다. 옵니다. 다음에 3번 호위태 선형이론에 의하자면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의 인근에 입지한다. 그대로 맞는 말이죠. 옵니다. 4번요. 다액심이론에서 다액의 발생 요인으로는 유사활동 간에는 서로 모이죠. 집적 지향성. 서로 다른 이질 활동 간에는 이질적 비양성을 들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옵니다. 5번요. 동심원 이론은 이를 말하죠. 중천 저고통. 얘는요. 소도시보다 대도시 설명이 유용하다. 바뀌었습니다. 얘가 바로 시카고시. 자, 초기에 미국의 시카고시는요. 아주 작은 소도시거든요. 소도시. 따라서 대도시가 아니라 소도시 설명이 유용합니다. 단어가 바뀌죠. 바로 소도시 설명이 유용합니다. 바뀐 문장 틀린 답 5번입니다. 15번. 도시 공간 구조 설명이다. 동선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심을 하는 순간 뭐죠? 중천, 저고, 통 돌리고. 그러니까 점이지대, 바로 천이지대죠. 전이지대 또는 천이지대는 적급주택지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아니지. 자, 천이지대는요, 도심지 가까이 있죠. 적급지대보다 더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운 거리. 가까운 거리 가까이 있으니까 원거리가 아니고 근거리죠. 근거리. 틀렸습니다. 다음에 2번. 동심일에 의하자면 중천 저고통이죠. 외곽으로 갈수록, 자, 저소득층이 입지한다. 아니죠. 외곽으로 갈수록 어떤 입지? 저소득층이 아니고 고소득층. 외곽으로 해서 저소득층 틀고 고소득층이 입지합니다. 틀렸고. 자, 3번과 4번. 3번은 버제서, 4번은 호이트인데요. 학자가 아래비가 바뀌었습니다. 아래로 바뀌었습니다. 3번 볼까요? 도시 성장 분호가 주로 교통망에 따라 확장한다. 교통망을 따라 확장하면요. 버제서가 아니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죠. 다음에 4번요. 도시의 공간 고정성을 친입과 경쟁, 천위 과정으로 나타난다. 친입, 경쟁, 천위는 바로 중천, 저고통을 말하죠. 얘는 누굴 말하죠? 버제스의 동심원이죠. 해서 학자가 아리비가 바뀌었습니다. 3번이 호이트가 되고 4번이 버제스가 됩니다. 틀렸습니다. 5번. 다핵심 이론에서 지대를 지우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활동 간 양립성을 도시의 다핵 요인으로 설명한다. 맞는 말이죠. 정답 5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지대로는 차입절 그리고 준지대, 입찰지대를 설명드렸고 다음에 도시 공간구조, 동선다 관련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